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술, 바로 돛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던 그런 돛이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이 놀라운 조합이 어떻게 해운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기술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해운업이 마주한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커피,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을까요? 네, 맞아요. 대부분은 저 멀리 바다 건너 거대한 화물선을 타고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이 숫자, 3%.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해운 산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무려 3%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 하나가 배출하는 양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동력, 바로 바람의 힘을 다시 한번 빌려보는 겁니다. 물론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너덜너덜한 천조가리 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 바로 현대 항해의 혁명입니다. 자, 이걸 윙세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날개 돛입니다. 개념은 정말 기발하고 간단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 있죠? 그걸 그대로 뚝 떼서 배 위에 수직으로 딱 세워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이 날개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앞으로 쭉쭉 밀어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그럼 이게 기존 돛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궁금하시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옛날 돛은 그냥 바람이 뒤에서 미는 힘, 그러니까 항력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윙세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을 만들어서 배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미는 거랑 앞에서 끄는 것의 차이니까 효율이 비교가 안 되겠죠? 게다가 모든 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바다 위의 비행기 날개. 그럼 이 날개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리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먼저 바람이 이 날개를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면 볼록한 쪽은 공기가 더 먼 거리를 가야 하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럼 평평한 쪽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겠죠. 이 압력 차이가 바로 배를 앞으로 쑥 밀어주는 힘, 즉 추력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힘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꾼 거죠. 정말 똑똑하죠? 이게 그냥 쇳덩어리 날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얼마나 세게 부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고 심지어 날개의 형태까지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선원들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날씨가 안 좋거나 항구에 들어올 땐 착 접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좋은 건 새로 배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배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실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재질로 만든 것도 있고 약간 유연한 것도 있고 또 아예 착착 접히는 디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의 종류나 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조선, 컨테이너선 어디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확장성이에요. 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좋은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연료, 배출가스, 그리고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연료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여러분, 연료를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배 한 척에 쓰는 기름값이 얼만데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기름을 덜 쓰면 네, 오염물질도 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같은 해로운 배출가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 윙세일이 그 규제를 맞추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 CWS라는 회사의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쁜 바닷길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술의 목표인 거죠.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해운업 전체를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일단 기름값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리고 한 번 설치하면 25년은 거뜬히 쓴다고 해요. 유지보수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만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죠. 배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자, 지금까지 현재의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미래를 향한 출항,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이 흐름을 보시면 이 기술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10년대부터 10년 넘게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기술을 다듬어 왔고요. 바로 지금 실제 배에 달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더 놀랍습니다. 이제 도체, 인공지능, AI가 결합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날씨를 미리 예측해서 1시간 뒤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겠네? 그럼 미리 각도를 좀 틀어놔야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바람에 맞춰서 날개 모양 자체를 바꾸는 그런 소재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배에서 엔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엔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엔진의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에요. 바람이 충분히 불어줄 때는 윙세일이 열심히 일해서 엔진을 쉬게 해주고 바람이 없거나 항구에 들어올 땐 엔진이 힘을 쓰는 거죠. 둘이 힘을 합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대항해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지혜인 바람과 미래의 기술인 윙세일이 만나서 해운 산업을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고 있으니까요.